대표님께서 기조발제를 하시면서 법치가 서야 민주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순서가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냐면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 민초가 최종적으로 추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법치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고쳐야 되니까. 그럼 누가 고치냐? 국회에서 이 법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이 고쳐야 되는 것이죠. 모든 법의 원천은 민주다. 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치가 돼야 민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치의 근본은 민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헌법 1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예요. 그것은 법치 위에 민초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표 대표님이나 김창도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판사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김창도 박사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반성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남구 대표님께서도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법을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게 있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리 반성을 요구해봐야 이게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고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뭘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23년의 세월 이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런 게 없어요. 법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판례나 법률책에 공정이란 말이 없어요. 뭐가 되냐면 신속하게 확정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법의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억울해도 참아라, 입 다물고 있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어먹을 법이죠. 늦어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적고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억울해도 더 이상 오지 마.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의 기조란 말이에요. 공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강하구 대표님께서 항상 분노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법원을 망치는 것은 일정 대학의 서울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장악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너무 많고 판사와 검사는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국가가 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정자 관료 그래가지고 야 힘에 부대끼니까 입 다물고 있어. 여기에서 모든 이 사법의 적폐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저는 그리스에서 공부했어요. 그리스의 경찰은요, 사람들이 시위할 때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서 두드려 부수고 폭파하고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권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권력을 갖고 있냐? 경찰하고 언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건이 생기면 경찰을 먼저 찾아오지 마라.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게 경찰학 원론입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 경찰에 찾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허클베리, 키네 모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가 막 꼬맹이들이 범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 대신에 타인 구조라는 게 있어요. 가다가 못된 짓 하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착사를 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타인 구조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정말 빌어먹을 법이죠. 옆에 억울한 놈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게 헌법에 금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실제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놈이 있어도 도와주면 쌍방폭행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생기고 지금까지 2015년까지 논문이 19년에 나왔는데 그런데 정당방위로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줬어요. 무죄 선고받은 게 13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저거 중심으로 일 많으니까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빌어먹을 법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경찰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저끼리 다 못된 놈이 있으면 달려들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도 살인죄에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만 얼마나 빌어먹을 겁니까?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생겼어요.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87년에 생겼는데요. 그게 독일 거를 모방을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독일의 헌법재판소에 95% 정도의 일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독일의 대법원까지 해서 대법원도요 각 주마다 따로 있어요. 각 주마다 다 특색이 있다고요. 그러니 그 주의 특색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지. 야 주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지방 갈등 생겨서 안 돼, 통일해야 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주마다 주 헌법이 있어요. 그게 헌법입니다. 연방 헌법은 그 주가 전부 다 전부 다 막 독립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에서 하는 일이 그냥 종합적으로 하는 일만 하지 모든 권한은 연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에서 가는 게 아니라 주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주의 대법원까지 가서 억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연방 정부의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가운데서 95%가 사법, 대법원까지의 억울한 거 이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은 것이 13% 정도가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서 1%만 벌을 받아도요 오늘같이 이런 지경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명색이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모방했다고 하면서 87년에 전두환이에요. 이 전두환이 헌법재판소법을 만들면서 68조에 재판소원은 받지 않는다. 재판 거친 거는 억울한 거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야 대부분의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것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법원을 거친 거는 헌법재판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95% 재판소원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쓴 엉터리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건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전두환이.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 이거 헌법소원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전두환이 그거를 몰래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그 법을 만들면 회의록이 있잖아요. 회의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의한 사람들은 모르고 밤중에 살짝 집어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반성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야 너희들 왜 헌법소원 안 받노? 재판소원 안 받노? 받아라 마 이래가지고 위헌 소원을 했어요. 이거 위헌이다 이 법이.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합헌인 이유를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끼로먹을 헌법재판소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야 30까지 가면 된다 이거예요. 억울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합헌이라고 한 이유가 44번째 재판이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거는 놀라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논리입니다. 사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정의는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그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1987년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어요. 2008년 이명박이 들어왔으니까 2008년 1월달. 그래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개정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필요법을 개정 형사소송법이 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검사가 억울해서 가면 기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울하니까 이제 절차에 법원에다가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줬어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재정 신청이라는 걸 해요. 이 검사 좀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재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검사하고 짜고 이거를 야 재정 신청 시끄럽다 기각이다 이랬다. 그러면 2007년까지는 헌법재판소에 이 법원에서도 엉터리로 했어요.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정 신청은 재판이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 제68조는 재판 소원을 금지했지 재정 신청은 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와 원고가 막 싸워야 재판이지 재정 신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검사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봐주세요 하니까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7년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거다 보지는 않았겠으나 진보 정부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코베 가는 세상이에요. 뭐냐면 재정 신청도 이제는 헌법소원 못한다 이래놨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재정 신청도.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고 해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냐 시끄럽다. 억울해도 입 다물어라.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 우리 판사는 숫자가 적어 다 못 가죠. 신속하게 확정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 부담이 경감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나 웃기는 것이 그 제일 마지막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웃기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사과하라 반성하라 이렇게 헛소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뭐냐면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 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내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울한 사람이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재정 신청하면은 이게 헌법소원 안 되니까 헌법소원 바로 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야 너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는데 절차를 하나 누락했잖아. 재정 신청 안 받았잖아. 재정 신청해.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뭐라 얘기하냐. 야
너는 재정 신청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재정하는 거는 재정 심리 받은 거는 헌법재판소 못 오거든. 이게요, 정말 이게 빌어먹을 이 절차가 상반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가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할 일이 많으면은 배심 재판을 시민 재판관 세우면 되잖아요. 그거는 또 하기 싫네. 그래서 배심 재판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자문만 받고 결정권이 없어요. 미국에는 대배심제 얘기했는데 기소까지 해요. 시민들이 검사만 기소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기소까지 하고요. 그리고 배심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시민들이 결정을 한다. 권력은 놓기 싫고 그리고 공정성은 보장하고 이것이 모든 사법적폐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과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데 누가 고치냐? 국회에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결정권 투표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 국회가 빌어먹을 국회가 국민 투표할 수 있도록 최종의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박정희가 빼앗아간 개헌 발언권 이것도 지금도 안 주고 국민 투표권 우리는 그냥 국회의원만 뽑으라는 거지. 국회가 엉망진창이라도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검찰만 썩어 빠진 게 아니라 국회도 썩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그 방류 정부에서 무슨 하면 돼요. 독도도 썩 빼버리고 한다는 말.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 이거는 너무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이 국민투표하자 이랬어요. 이 후쿠시마 방류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내가 승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국민투표는 후쿠시마뿐 아니라 이 썩어 빠진 법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국회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와 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